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선택한 우리 제자님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강승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 오늘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셨는데 해설 강의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제가 준비한 총평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을 좀 분석해보고 그러면 이 시험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깨알같이 준비했어요. 꼭 끝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스킵하지 말기.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전반적인 분석, 전반적인 그야말로 총평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수준에 비하면 대체적으로는 평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반 친구들한테 얘들아 어때 이번 시험 좀 쉬웠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현역들한테는 이런 말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역인 여러분들이 올해와 같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 난이도를 체감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의 결과를 두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원에서 잘 분석해서 9월과 11월에 방향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정확히는 기출되었었던 거에 비해서 유난히 어렵거나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름을 잘 대비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번에 정말 궁금했던 게 개정교육과정 첫 적용이잖아요. 어떤 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다행히도 예민하게 적용되는 문장은 적었어요.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는 뒤에 분석 과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예민한 적용이 적어서 그래도 여러분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특히 재도전 하는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기출에 나왔었던 건데 이번 시험에 좀 안 나왔어.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 들어간 건데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추려서 이 이후에 자신의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팁을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평 후반에 이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단원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앉아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딱 단원별로 골고루 문항에 출제가 되고 언제나 알죠? 생활과 윤리에서의 핵은 바로 이게 사회와 윤리예요. 여기에서 특히나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그리고 시민 불복종 같은 소재들이 꼭 단골로 나옵니다. 이런 것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윤리, 생활과 윤리를 빨리 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평이한 소재들을 먼저 정복해서 여기 1, 2 단원 혹은 여기 4, 5단원 요 단원을 정복해서 빨리 득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한 단원을 정복해야 이제 고득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되게 막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지금 시간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 요것들 먼저 정복하고 내가 혹시 여기에 있었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올라가야 되는 소재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문항 중에 뭐 고난도라고 서로 다르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래도 3점 문항이라고 분석된 것 중에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요. 일단 자 보세요. 분배적 정의, 시민 불복종, 자연과 윤리. 여기에 대해서는 꼭 나오는 소재들이잖아요. 고난도로. 그러니까 당연하다 싶은데 중요한 건 유교하고 도가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나온 게 이게 말하자면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대단원 1단원에 이게 들어간 건 처음인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3점짜리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법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주거윤리의 제시문의 문항이요. 의외로 3점이에요. 그러니까 볼로브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주거윤리로 나왔을 때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라고 제가 평소에 설명했었죠. 그걸 토대로 선택지를 매치하는 게 기출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3점짜리였고요. 삶과 죽음의 윤리 같은 것은 동서양의 사상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도르노의 대중문화와 윤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우리가 사상가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중문화, 예술과 윤리에서도 이론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물어보는 국제관계윤리 맨 마지막 단원이잖아요. 솔직히 마지막 단원
못 건드리고 시험장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6월 모평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마지막 단원이 난도가 높아지는데 선택지가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얘도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고난도의 개념이 조금 미약하거나 새로 들어온 요소가 좀 미약하거나 혹은 제시문, 읽기 제시문 같지만 의외로 사상가의 명확한 입장, 사상적인 포지션이 명확한 제시문은 의외로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분석이 접수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3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 저 생활과 윤리 초반, 중반까지는 점수 올렸는데 그 다음에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 사상가가 많아서 힘들대요.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중에서 꼭 많이 나오는 사상가의 리스트를 꼽아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취약한 단원이 무엇인지 정해보라는 건데요. 이번 시험에서만 딱 봐도 일단 이들은 항상 나오죠. 이분들 롤스, 싱어, 칸트 같은 분들은 항상 나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분배적 정의도 나오고 원조, 해외 원조에도 나오고 시민 불복종에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엮여서 해외 원조의 싱어랑 같이 엮여서 나오고 불복종에도 엮여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사상가당 3문제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좀 초반 수습을 한 다음에 여름을 버티는 동안 내가 취약한 사상가와 그 사상가의 주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상가이고 시간이 좀 걸려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 어렵진 않지만 잘 나오는 분이고요. 유교윤리가 의외로 동양사상에서 핵이에요. 의외로가 아니죠. 동양사상에서 핵은 유교윤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게 기출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가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의식주 윤리에서 음식윤리, 그리고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국가 역할에서 여기 맹자로 나온 거긴 한데 유교 베이스가 3문제가 다 깔려 있어요. 이거 의외죠. 그래서 유교 사상 한번 닦아놓는 것도 효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도 형식의 문학은 뭐가 있었는가? 10번하고 15번 교정적인 자연과 윤리 자체가 내용으로도 난도가 높은데요. 갑을병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형식, 이건 시간 많이 걸려요. 새로 개발된 문학 형식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이건 고정적으로 간만의 입장, 을만의 입장, 갑을의 공통 입장, 각각의 입장에다가 공통 입장인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형식상으로 어려워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어렵죠, 엄청 힘들었죠, 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얘기예요. 고난도 형식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두 문제 더 가져뒀어도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이번에 좀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두 문제가 좀 더 꼬아진 형식으로 나오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 수 있는 훈련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이번은 워밍업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재도전하는 친구들, 그리고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보는 친구들 중에 기출문제 없는 것 중에 새교육과정에 들어간 거 뭘 해야 되지가 궁금한 현역들, 요거 궁금할 거예요. 새 교육과정에 반영된 문항이 요거 2개예요. 육아와 도가를 비교해서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상적인 삶의 태도, 요것을 중심으로 공부해두면 되겠고요. 시민불복종에서 싱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정답과 오답으로 꾸려지지도 않아서 그래도 수월하게 6월 모평은 넘겼어요. 9월에도 이 기조가 어느 정도는, 이 올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난도가 높아진, 심화된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새 교육과정에 들어갔는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안 나왔네 하는 것들을 꼽으라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앞단원부터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하다 보니 동물 실험이나 권리, 생명과 윤리에서 여기에 싱어, 레건 또 나오니까 네스의 생태 중심, 소통과 윤리에서 원유, 하버마스 엮어서 하는 문제 등등 해서 새 교육과정에 중요한 몇 가지 소재들은 꼭 한번 다시 우리 여름에 다시 추려봐요. 그리고 새 교육과정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고 이번 교육과정에도 남아있는 건데 꼭 나왔었는데 이번엔 안 나왔어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안 나왔죠. 갈퉁도 안 나왔죠. 니부어는 제가 항상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2019학년도 수능 3번
이전의 리부어와 그 이후의 리부어는 완전 달라요. 좀 힘이 빠졌어요. 중요하게는 안 나올 것 같죠. 예민하게 안 나올 것 같지 했던 게 리부어인데 이번에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학평 해설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학평에서는 유난히 리부어가 어렵게 나와요. 하지만 평가원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리부어의 문항이 그렇게 예민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했는데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리부어 같은 빈출 사상가들 중에 누가 있을까 꼽아서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여기에 있는 사상가들 외에도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공부법을 꼭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인데요. 제가 아까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서 야금야금 정복해서 꼭 점수를 따야만 만점 받아요 했었던 그 사상가들 있잖아요. 꼭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 사람이 기본 입장이 이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문제가 그렇잖아요. 각각의 특성에다가 공통점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교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선택지도 갑을 같이 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의 문항은 이론이 어렵진 않은데 의외의 내 허점이 될 수도 있는 거는 출제 내용을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게 출제가 되긴 되는데 이론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시문에서 이렇게 근거를 다 주고 그걸 선택지로 이렇게 꾸미는구나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추려지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생윤의 선택지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익히면서 요 소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생명윤리의 안락사, 뇌사 이런 등등등의 이론이 아닌 그 소재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거 챙겨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 강의, 학교 수업을 통해서 어드바이스 정확히 받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국어 수학 해야 돼서 사탐은 잠시 이러고 손 놓는 학생들 있어요. 슬슬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의외의 이런 부분에서도 감각을 잃어요. 그럼 은근히 어려워져요. 알겠죠?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놓지 말고 꾸준하게 여름을 버텨야 되는데 이 여름을 버텨줄 만한 말이 뭐 있을까? 진지 버전 싫지만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대요.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래요. 우리 지금 다 어려워요. 누구 하나 안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돼보자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사람. 그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수강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존 신고 좀 해주세요. 그동안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등교 계약하니까 바빠져가지고 수강욱이 들어오기도 좀 뜸해지고 강의 듣는 것도 확실히 뜸해졌죠. 그걸 제가 알아요.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생존 신고 좀 해주시고 선생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 잘 나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세요. 우리가 같이 열심히 공부한 세월의 의리가 있는데 제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선생님 저 지금부터 다시 리셋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릴 것 같아서 씁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도 좋아요. 우리 이거 공유해서 이 여름에 힘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수완 꼭 시작해야 돼요. 이번 문제 보다 보니까 재시문 선택지 이거 수완 꼭 해야 되는구나 느꼈어요. 수완 보시고 수특하고 기출을 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공략해야 되는 그 주제들 중심으로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6월 19일, 9월 모평까지 열공 계획을 딱 수립해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 여름 같이 잘 버텨내고 가을에 좀 선선해질 때 이렇게 공부하니까 점수 잘 나오는데 뿌듯함 그런 마음으로 수능장까지 갈 수 있는 요 준비를 해놓자고요. 제가 옆에 같이 있을게요. 같이 잘 버텨봅시다. 기회를 찾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현명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총평 잘 들으셨고요. 해설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